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멀티 어시스트,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죠. 이 2개의 어시스트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커리어 통산 10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이고, 또 이날 경기 2개의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무려 한 경기에 7개의 기회 창출, 키패스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거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활약을 보여준 것인데요. 저희가 이전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 영상을 분석해드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인 위치 조정, 동선 조정을 통해서 마침내 경기 영향력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해외 언론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는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어떤 평점이 나왔는지 저희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반응 이야기 이후에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영국 현지 경기, 정말 구하기 어려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경기 직관 티켓 응모 이벤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 티켓을 구하실 수 있고 또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 영상의 뒷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트넘 허스퍼의 브렌트포드전 승리를 이끈 손흥민 선수의 평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패널이 꼽은 10명의 후보 중 팬투표를 통해 진행한 프리미어리그 팬봇 맨 오브 더 매치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날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하나의 슈팅,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고, 빅찬스 창출 2개, 그리고 키패스 7개, 드리블 성공 1개 등 매우 공격 진영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런 기록적인 면을 통해서 후보에 선정이 됐는데, 팬투표 16,617명이 참가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된 이 팬투표에서 무려 52.9%의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분명히 전 세계 팬들이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는 팬투표겠지만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조차도 13.3%로 꽤 높은 지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제임스 매디슨이 이날 경기에 가장 좋은 활약을 했다는 영국 언론들의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매디슨이 잘하기도 했지만 매디슨의 표를 던진 팬들이 13%였다는 것은 이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에서는 가장 경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4위가 도미닉 솔랑키 10.9%의 지지를 받았고, 또 중요한 골을 넣었던 최근 토트넘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이 4.9%였고, 또 토트넘의 마지막 후보자였던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 선수는 사실 크게 경기 중에 돋보이거나 본인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6번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정말 부지런히 뛰어주고 압박해주고 공을 운반해주고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이날은 벤탄쿠르가 물론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드 구성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자신이 이제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이 포지션에서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도전해야 할 타이틀이 득점왕보다는 지난 시즌도 그랬었지만 도움왕 타이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멀티 도움으로 올 시즌 2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공동 5위에 올라 있어요. 아직 도움 순위에 있어서 크게 앞서가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첼시의 콜 파머와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4개씩 기록하고 있고, 레스터시티의 은디디가 3개, 그 다음이 바로 루카디뉴라든지 니콜라 잭슨, 아담 랄라나, 메디슨, 맥닐,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 순위권에서도 분명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벌써 9골을 기록했고, 아직 5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은 아스널과 경기를 앞둔 엘링 홀란이 있기 때문에 이 홀란의 무시무시한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맨시티 자체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올 시즌도 사실 홀란이 3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거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슈팅 코스를 잡으려고만 하면 수많은 선수들이 애워싸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오늘 경기처럼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고 어시스트 기록을 쌓는 그런 형태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또 새로운 시즌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이번 경기에 메디슨이나 또 존슨이나 혹은 앞으로 솔랑키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잘 살려만 준다면 한 경기에 무려 7개의 키패스, 이 기록 자체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키패스 공동 1위 기록이거든요. 이 활약세가,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아닌 도움왕을 차지할 수 있는, 득점왕과 도움왕을 커리어에서 모두 달성하는 그런 선수로서의 또 역사를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308경기에 출전해서 122득점 64도움, 무려 18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 손흥민 선수가 득점과 도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급 순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2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제 단 한 골만 추가하면 라힘 스털링과 드와이트 요크의 역대 득점 19위, 123골과 동률이 되고 2골을 추가하면 단독 19위가 되고 3골을 추가하게 되면 니콜라 아넬카와 같은 공동 18위, 올 시즌에 최소한 10골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데뷔 시즌 이후에는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그 기록만 꾸준히 또 만들어 가도 10위권까지, 이제 10위권 초반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움 기록도 대단해요. 도움 기록도 손흥민 선수가 이미 도움 기록은 20위권 이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64도움을 이날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최초 등록 선수죠. 앨런 시어러와 역대 도움이 동률이 됐습니다. 64도움으로 공동 18위인데 올 시즌에 4개의 도움을 더 추가할 경우엔 17위로 공동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6개를 추가하면은 역대 70호 도움으로 단독도 17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과거 토트넘에서의 동료이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리스찬 에릭센과 또 아스널의 킹 티에리 앙리가 이제 10위권대 초반이잖아요. 76도움의 에릭센, 74도움의 티에리 앙리의 기록 역시 현재의 기세, 또 현재 손흥민 선수가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컨디션을 생각한다면 커리어 안에 다음 시즌까지도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빈다면 충분히 이 위치까지, 이 선수들의 기록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커리어 통산 100번째 어시스트입니다. 100도움을 기록하는 것 자체도 정말 이런 측면 공격수들, 전천후 공격수를 소화하는 선수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록인데, 이번 도움이 토트넘 커리어에서는 414번째 경기에서 164득점 86도움의 기록을 만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도 14개만 도움을 추가하면 사실 토트넘 내에서만 100호 도움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함부르크 시절 78경기 20득점 3도움으로 도움이 3개밖에 없었고, 바이엘 레버쿠젠에 가서도 87경기에 29득점 11도움으로 도움보다는 득점에 더 집중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토트넘에 와서는 물론 도움보다 득점이 2배가량 더 많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리는 시즌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2019-2020 시즌 당시에 11득점 10도움으로 10-10 기록했었고, 2020-2021 시즌 손케 듀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합을 맞췄던 무리뉴 감독 시절에 17득점 10도움으로 굉장한 이제 공격 득점 동동 생산성을 보여줬었죠. 2021-2022 시즌에는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도움은 7개였지만 그래도 30호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었는데, 아나골절이라든지 또 이제 스포츠 헤르니아가 있었던 2022-2023 시즌에 10득점 6도움으로 잠시 주춤을 했지만, 지난 2013-2014 시즌에는 17득점 10도움으로 또 한 번의 10-10, 통산 커리어 프리미어리그 3번째 10-10을 이뤘었고, 올 시즌 5경기 2득점 2도움, 경기당 거의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인데, 이 기세라면 충분히 올 시즌도 10-10 달성 가능하고, 또 10도움이 커리어 사상 한 시즌 최다 도움이었는데 그 이상의 기록, 그리고 도움왕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통계 매체에서는 이런 놀라운 도움 기록과 경기 중에 기회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자들의 평가는 제임스 메디슨에게 높은 점수를 줬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의 결과를 내놓았어요. 통계매체 폰목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 유일한 9점대 선수로 평가를 하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이 8.7점의 메디슨, 그리고 솔랑키 8.0점, 존슨이 7.8점이었고 우도기도 수비적인 좋은 기록을 남기면서 8.0점이었습니다.
소파스코어는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에게 나란히 8.7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줬고 그 다음이 비카리오의 8.0점이었는데 사실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력이 조금 불안정하긴 했거든요. 선방도 있기는 했지만 뭐 이 통계 기록 기반의 평점은 사실은 워낙에 이제 기록에 따른 이 기록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여지에 있어서 실제의 경기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임스 메디슨이 공식적인 프리미어리그 이 경기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받은 것은 메디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경기 영향력을 보였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뭐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폼몹 기준 9.0점이나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2개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슈팅을 한 번밖에 때리지 못했지만 그 한 번의 슈팅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슈팅 정확성이 100%였고 롱패스도 한 번 시도했는데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100%였고 드리블 성공률도 2번 중에 한 번을 성공하면서 50%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7번으로 46번의 볼터치 중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난 터치를 가져가면서 또 안정적인 8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도 키패스, 기회 창출이 무려 7개였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수비적으로도 수비적 행동 1번, 리커버리 2개 등 커버를 잘 해줬다는 것 전방 압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게다가 이 기회 창출 기록이 놀라운 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뭐 사실 최근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7개의 기회 창출을 했잖아요. 5경기 동안 총 13개의 기회 창출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3개의 기회 창출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보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회 창출이 에버튼의 왼발 플레이메이커 맥닐이 20개를 기록하고 있고 풀럼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19개입니다.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16개. 물론 한 경기를 아직 덜 치르긴 했죠. 이 케빈 더브라이너와 손흥민 선수의 차이가 3개밖에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13개로 공동 5위에 올라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패스가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된 기회를 얘기하는데 큰 기회, 빅 찬스는 골이 되어야만 하는 기대 득점값이 굉장히 높은 슈팅을 끌어낸 패스인데 그 기록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공동 2위예요. 20개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한 에버튼의 드와이트 맥닐이 6개의 큰 기회, 빅 찬스를 만드는 1위 선수인데 그 다음 2위권이 콜 파머 4개, 모하메드 살라 4개, 윌프레드 은디디 4개, 손흥민 선수 4개, 그리고 루이카 디뉴까지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들이 만들어준 이 빅찬스를 동료들이 다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콜파머가 4개의 빅찬스에서 4개 도움을 했고 살라도 4개의 빅찬스에서 4개의 도움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4개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2개밖에 도움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조금만이 기회들을 살려준다면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가 기회 창출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 다 상위권, 5위권 내에 들었거든요. 동료들의 결정력이 충분히 따라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이런 퍼포먼스와 경기 기록을 봤을 때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매기는 이 평점과 여기서 선정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가 실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갖게 되는데 결과는 메디슨이 받게 됐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이날 평점 8점 받았고 솔랑키도 함께 8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7점이니까 뭐 두루두루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 메디슨이 이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혔고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영국 현지 거주 팬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평점 투표에서 메디슨이 7.93점의 평균 평점으로 역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 존슨이 7.68점, 미키 반더벤 이날 정말 수비적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7.6점으로 3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7.27점으로 중상위권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했던 그런 결정력적인 부분이 조금 이번 경기는 솔직히 최고의 모습은 아니긴 했거든요. 조금 본인이 힘이 붙이는 모습도 있었고 조금은 지친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또 활용하면서 본인이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2대1의 아슬아슬한 순간에 메디슨 선수에게 연결해줬던 그 결정적인 쐐기골의 어시스트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악 물고 마지막까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게다가 솔랑키도 교체 아웃됐던 과정 속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고 괴롭히면서 보여줬던 그 플레이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신력 높은 저명한 매체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도 이 경기 이례적으로 선수 평점을 공개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메디슨 그리고 만더벤과 함께 평점 8점으로 이날 경기 최고의 평점을 매기면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반더벤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배후 공간을 계속해서 공략당하면서 질 수도 있었다, 내지는 비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선제골 실점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아쉽긴 했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로메로가 전진 빌드업을 할 때 그 뒷공간까지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반더벤이 정말 좋은 하이라인 수비에서의 그 커버링을 보여줬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측면 윙어 포지션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왜냐? 윙어에서 정발 윙어가 아닌 인사이드로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 팀이 위험한 지역, 상대의 정말 이 지역에서 상대가 이제 후방 빌드업 하는 지역에서 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압박도 굉장히 잘했다. 물론 골문 앞에서는 조금 더 정확했어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2개의 어시스트로 충분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손흥민 선수라는 그 높은 기준, 그 선수가 보여준 평소의 기준보다는 분명히 미진했을 수 있어요. 특히 결정적인 측면에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골키퍼를 제치고도 못 넣은 장면들이 있었고 뭐 그런 기회들을 못 살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개의 도움으로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토트넘 팬 미디어 중에 최대 규모인 스퍼스 웹 같은 경우는 메디슨에게 역시 9점으로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나 뭐 쿠루세스키 등은 7점으로 공격 라인에서 준수한 평가받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decent display, 뭐 괜찮았다, 준수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충분한 활약을 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팀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다. more concerned라고 했죠. providing for his teammates. 이날 경기는 좀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했다. 본인이 마무리할 때 힘이 부족하기도 했고 본인이 또 터프한 피지컬 좋은 선수들에게서 에어사이드 둘러싸이면서 조금은 슈팅각을 잡기 어렵다 보니까 어시스트로 본인이 돌파구를 찾았다. 결국에는 브릴리언트 어시스트, 브릴리언트 어시스트, 2개의 멋진 눈부신 어시스트로 이날의 경기 하루를 마무리했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 같은 경우도 뭐 메디슨에게 10점 만점을 줬어요. 메디슨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펼쳤다.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경기력이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앞선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날은 메디슨이 중앙에 있다가 사이드로 빠져주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왔던 이 전술적 패턴이 메디슨에게도 자유를 주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자유를 줬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디슨이 뭐 이날 결정적인 세기골도 넣었고 그 외에도 또 솔랑키 슈팅 장면, 득점 상황 전에 결정적인 또 전방 압박 가로채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만든 것 등 사실 뭐 메디슨이 정말 이날 잘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이제 주관적 평가로서 이날 경기 MOM을 뽑는다면 메디슨이 충분히 후보에 든다. 메디슨과 더불어서 저는 뭐 반더벤도 충분히 후보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벤탄쿠르에 대해서도 6일 사이 2번이나 이제 선발 출전을 해야 했는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태클도 많이 따냈고 또 꾸준한 플레이를 펼쳤다면서 평점 9점 줬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슨의 골로 연결됐던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과정에 좋은 빌드업 1차 패스를 보내줬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다면서 평점 8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도 8점이었어요. 풋볼 런던도 뭐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이면은 아주 잘했다라는 평가를 한 것인데요. 항상 위협적이었다고 했어요. Always a threat. 이제 아주 위협적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또 존슨의 경로에 맞춰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넣는 역전골을 넣는 데 있어서 어시스트를 했고 또 메디슨에게도 퍼펙트 패스, 아주 완벽한 패스를 줬기 때문에 어시스트 할 수 있었다. 2개의 어시스트 모두 슈팅을 넣은 선수도 잘했지만 패스 자체도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했고요. 또 부지런히 분주히, 비지 디스플레이, 열심히 뛰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7개의 키패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의 모습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메디슨 9점, 존슨 8점, 손흥민 선수 7점을 줬어요. 물론 존슨이 골 넣었을 때 플레이는 좋았지만 사실 점수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수많은 빅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성공을 시켰다면 경기를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었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경기가 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기회를 또 만들어준 게 또 존슨에게였다는 점에 있어서 존슨에게서는 조금 과평가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저평가다. 다른 선수들이 공격 전면에 나선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2개의 도움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정말 전 델키 패트릭 기자가 손흥민 선수를 원래 높게 평가해서 그 기준이 높아서 이렇게 저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축구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니트 조금은 손흥민 선수에게 박한 평가를 했는데 이 90미니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 대한 각기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메디슨에게 9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 줬고
존슨 8점, 솔랑키 8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6점을 줬어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데이 오프였다. 오늘 쉬는 날이었다. 그의 결정력이 좀 쉬었단 말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플레켄 골키퍼와 이제 마주쳤고 제치려고 했을 때 제치지 말고 슈팅을 해야 했다. 그건 저희도 이제 그 장면은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였다. 사실 이 평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마무리하는 상태에서의 스프린트, 추진력, 슈팅에서의 좀 정확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 보였어요. 뭐 사람이 항상 몸이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날 손흥민 선수는 조금 지쳐 보였던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못해도 7점은 줬어야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정말 고비였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이겨내면서 다음 일정 조금 숨고를 수 있게 됐죠. 명백히 한 수 아래의 전력인 카라바흐와 9월 27일 새벽 4시에 유로파리그 개막전 경기 치르고요. 이어서 어찌 보면은 정말 살얼음판 승부가 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9월 30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계속해서 빡빡한 일정이 이어져요. 유로파리그 페렌치바로시와 원정 경기를 10월 4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에 치르고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브라이튼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10월 19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좀 빠듯하게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홈 경기를 치르고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알크마르 네덜란드 클럽과의 또 유로파리그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그래도 경기 사이에 웨스트햄전을 좀 이르게 치렀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겠지만 알크마르전 치르고 나서는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에 많이 쉬지 못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엔 그래도 조금 이제 일주일의 여유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요 사이에 카라바오컵 16강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과 에스턴 빌라전 사이에 토트넘이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어떤 팀을 만날지는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트넘의 경기 현장에서 가서 또 보실 수 있는 기회,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티켓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한준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토트넘 직관 티켓 응모 이벤트 지금부터 그 방법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들이 토트넘의 경기를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직관 예매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준TV를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계시는 인프레시가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한 국내 기업이 6.25 참전 용사분들께 전국의 지정된 식당과 카페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전 용사분들 중에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사실 후원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최근 인프레시가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참전 용사분들께 주거, 전자제품, 식비는 물론이고 해외 참전국에게까지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무료 식사 제공까지 인프레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프레시가 이전에 시각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해 전국 점포에 무료로 점자 메뉴판까지 배포한 적이 있고요. 인프레시가 6.25 참전 용사분들이 이 식당에 가시면 제휴된 점포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인프레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이런 후원은 쉽게 기획하고 실행하기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좋은 기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참전용사 후원 키링을 가져왔는데요. 총 5가지 종류이고 퀄리티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게 6.25 전쟁 당시에 참전용사들의 의지가 담긴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때 태극기를 그대로 담아낸 제품인데요. 이미지를 직접 보시면 세심하게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태극기 문양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저도 정말 감동적인 이 디자인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키링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뜻깊은 일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소식, 9월 안에 태극기 키링을 구매하시면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2분을 추첨해서 티켓을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레시 홈페이지에 찾아가셔도 되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후원 키링을 구매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토트넘 직관 티켓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